50대의 5억 모으기 누구나 가능한 은퇴 대작전. 안녕하세요. 오늘은 50대가 어떻게 5억 원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성공적으로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요즘 많은 분들이 나는 은퇴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불안해 하시는데, 사실 방법만 잘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나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산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5억이라는 금액이 특정하긴 하지만 모든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목표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원리는 같으니 누구나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3가지 들어가며 설명해 드릴 테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1. 늦지 않은 시작. 50대부터라도 가능하다. 정 씨의 이야기. 첫 번째 사례는 정 씨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며 2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40대 후반이 되니까 남은 퇴직 후의 삶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과거에는 저축을 꾸준히 하지 않았고 투자에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퇴직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만 하곤 했죠. 하지만 50대 초반에 큰 결심을 하고 재정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출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매달 고정 지출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리고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폈죠. 알고 보니 외식비와 취미생활 비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식을 줄이고 자녀들의 학원비도 적절히 조정하는 등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 안전하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맡기고 추가로 주식형 펀드의 소액 투자도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감이 붙었고 꾸준히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병행한 덕분에 정 씨는 5억 원이라는 자산을 모으게 되었고, 이제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교훈: 중요한 것은 얼마나 늦게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50대 초반이라도 자산을 모으기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작은 습관부터 고치기 시작하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투자로 은퇴 준비 김 씨의 성공 전략. 다음은 김 씨의 사례입니다. 김 씨는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해 일찍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어요. 40대 중반에 작은 원룸을 매입해서 월세를 받기 시작했고, 그 수익을 모아 50대 초반에는 또 다른 소형 아파트를 매입했어요. 김 씨는 대출을 적극 활용했지만 무리하게 빚을 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잘 분석해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을 선택했고, 그동안 받았던 월세와 추가 자산을 모아 대출을 갚아나갔죠. 이제는 2개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만으로도 월 1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입이 생겼습니다. 김 씨는 부동산 투자로 은퇴 자금을 확실히 준비했고, 무엇보다 매달 들어오는 수익이 은퇴 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어요. 교훈: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대출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 투자라도 지속적으로 자산을 불리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소비를 줄이고 꾸준한 저축과 연금으로 박 씨의 실천 이야기. 마지막 사례는 박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40대 초반부터 아이들 교육비와 집 장만 등으로 많은 돈을 지출했어요.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나의 노후를 준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대폭 줄이고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박 씨가 한 일 중 가장 큰 변화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던 것을 자제하고 차량 유지비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전통적인 저축 방법 외에도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매달 소액이라도 꾸준히 개인연금에 넣다 보니 어느새 상당한 금액이 쌓여 있었죠. 박 씨는 자신의 생활을 심플하게 만들고
돈의 흐름을 단순화함으로써 5억 원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은퇴 후에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훈 단순하게 살아가고 소비를 줄이며 저축과 연금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누구나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벌지 않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은퇴 준비 전략. 이제 50대가 5억을 모을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많은 영감을 얻으셨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당장 큰 돈을 모으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출 통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첫걸음이에요. 외식, 여행, 취미생활 등에서 조금씩만 줄여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 안정적인 저축 방법과 소액 투자부터 시작해 점점 자산을 불려나가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연금 관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은퇴 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등 실물 자산 투자, 부동산이나 다른 실물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과 계획이 모이면 누구나 5억, 아니 그 이상의 자산을 모을 수 있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계획을 세우고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보세요. 50대부터 시작하는 은퇴 준비 전략, 과학적 근거와 실천 가능한 방법들. 50대에 5억 원을 모은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은퇴 자금을 성공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법과 실천 가능한 전략을 전문가 칼럼 형태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50대가 은퇴를 앞두고 재정적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올바른 계획과 전략을 통해 누구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자유와 노후 준비를 위해 어떤 과학적 원칙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준비의 기본 원칙. 시간, 저축, 그리고 복리.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복리의 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현상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언급할 정도로 복리의 효과는 강력합니다. 복리는 이자나 수익이 원금에 더해져 다시 수익을 내는 구조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복리의 효과를 증명하는 과학적 사례. 미국의 저명한 재정학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복리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쓰이는 72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이 법칙은 투자 자금이 2배로 불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7%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를 한다면 72를 7로 나누면 약 10년 후에는 자산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은 시간을 투자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꼭 고려해야 할 원칙입니다. 50대의 경우 젊은 세대에 비해 시간이 적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데이터에 따르면 여전히 적절한 투자 전략을 통해 50대도 상당한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50대의 연간 10%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 투자를 15년 동안 유지하면 원금의 4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강력한 힘입니다. 2. 저축과 소비의 균형. 심리적 편향의 극복.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저축과 소비의 균형입니다. 재정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저축보다 소비를 더 우선시하는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를 설명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보상보다는 지금의 소비를 더 가치 있게 느끼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대신 당장 눈앞에 있는 소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 저축을 자동화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자동 저축 플랜에 가입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은퇴 자금을 평균적으로 30% 더 많이 모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저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 이체로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례 1 자동 저축 플랜의 힘 박 씨의 성공적인 은퇴 준비. 박 씨는 50대 초반에 은퇴 자금이 부족하다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금융 상담을 통해 자동 저축 플랜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급여의 15%를 연금 상품에 자동으로 저축하게 했고 동시에 주식형 펀드에도 소액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10년이 지나고 나니 박 씨의 자산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동화된 저축 시스템 덕분에 박 씨는 별다른 부담 없이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3. 투자 다각화의 중요성 위험 분산 전략. 50대의 은퇴 준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투자의 다각화입니다.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은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입니다. 투자 이론에서 절대 모든 알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다각화 전략의 과학적 뒷받침.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해리 마코이츠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등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평균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으로 50대가 안정적인 은퇴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략입니다. 사례 2 분산 투자로 성공한 김 씨. 김 씨는 50대 초반에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면서 투자의 위험성을 실감했습니다. 이후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에만 투자하던 김 씨는 채권, 부동산 리츠, 펀드 등의 자산을 분산시켰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투자 변동성이 크게 줄었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시점에 김 씨는 자산 손실 없이 목표했던 은퇴 자금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4. 연금 활용의 필요성,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연금은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가지 축이 기본적인 연금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국민연금은 정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노후 생활에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과학적 분석. 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은퇴 후 소득의 40%를 국민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만으로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추가로 활용한다면 은퇴 후 소득의 7,080%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연금 세 가지를 활용한 정 씨의 은퇴 계획. 정 씨는 50대 초반에 은퇴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추가적인 생활비와 의료비를 준비하는 자금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세 가지 연금을 활용한 덕분에 정 씨는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비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5. 심리적 준비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마지막으로 재정적 준비와 더불어 심리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우울증이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 삶의 목표와 활동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과학적 방법.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자원봉사나 취미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례 4 자원봉사와 취미활동으로 은퇴 후 행복을 찾은 김 씨. 김 씨는 은퇴 후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지만 이후
지역 사회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큰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미뤄왔던 그림 그리기 취미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김 씨는 재정적 준비와 더불어 심리적으로도 은퇴 후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결론 50대부터 시작하는 은퇴 준비, 과학적 원칙을 활용하라.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원칙과 실천 가능한 전략을 통해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복리 효과를 이해하고 자동 저축과 투자 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며 연금을 적절히 활용하면 누구나 안정적인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은퇴 후에는 재정적 준비와 함께 심리적 준비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사례에서 보았듯이 50대라도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성공적인 은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60년 대생들에게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경제성장의 황금기를 경험한 동시에 이제는 고령화, 사회의 차가운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60년 대생들이 은퇴 후에도 평생 일해야 하는 이유와 그 속사정을 살펴보며 설득력 있는 사례 3가지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김 씨의 끝나지 않는 일상. 김 씨 65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은퇴한 후 마침내 자유를 만끽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여유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과 연금이 은퇴 생활을 보장해 주는 줄 알았지만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의료비는 빠르게 그 여유를 갉아먹었습니다. 김 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소일거리로 온라인에서 작은 업무를 합니다. 저는 은퇴 후에는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매일 경제적 불안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버텨내야 하죠. 김 씨의 사례는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적은 연금 수령액으로 인해 다시 일터로 나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사례, 은퇴 후 이중생활을 하는 박 씨. 박 씨 62세는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다가 정년퇴직 후에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동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자택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도 기술을 배우며 재취업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은퇴는 곧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는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한다는 게 자존심 상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생각이 사치라는 걸 알게 됐죠. 이제는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걸 시도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예요. 박 씨의 경우는 고령화 사회에서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더 이상 은퇴 후에는 쉬는 시대가 아니라 제2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일상화된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 독립할 수 없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이 씨. 이 씨 68세는 퇴직 후 은퇴 생활을 계획했지만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독립하지 못한 상태로 함께 살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는 여유롭고 평화로운 노후를 상상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이나 직업 불안정성 때문에 이 씨는 본인도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녀를 지원해야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여유 있게 지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녀를 부양해야 해서 계속 일해야 했죠. 이제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생활비와 자녀 지원금을 벌고 있어요. 이 씨의 경우는 많은 부모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자녀의 독립이 늦어지거나 직업 안정성이 부족할 경우 부모 세대는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퇴직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 구조와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의료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녀 세대의 독립이 늦어지면서 부모 세대는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퇴직 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해집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찾기 위해, 생계의 안정을 위해, 또는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퇴직은 했지만 은퇴는 없는, 혹은 은퇴했지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예외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평생 일해야 하는 60년 대생의 현실을 보며 개인과 사회 모두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일터로 나서야 하는 현실은 단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많은 60년 대생들은 퇴직을 마치 새로운 출발선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 주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개별 사례 이상의 사회적 현상이 보입니다. 이제는 퇴직 후에도 일해야 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해법을 전문가 칼럼의 형태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적 불안정성의 근본 원인. 60년 대생들이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성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의료비와 생활비가 상승함에 따라 퇴직금만으로는 노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 금융 전문가인 김영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연금 제도는 사람들이 퇴직 후 몇 년간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면서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퇴직 전에 충분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금과 퇴직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일의 개념 변화, 경제적 필요와 자아 실현 사이에서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인 필요와 자아 실현의 균형입니다. 과거에는 일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현대에는 일이 자아 실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60년 대생들은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원하고 이는 단순한 경제적 필요와 맞물려 일의 연장을 유도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이정훈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일에서 성취감을 얻고 자아를 실현합니다. 퇴직 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가치 있는 존재로 느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60년 대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일을 찾습니다. 프리랜서 활동, 자원봉사, 창업 등으로 제2의 인생을 펼치며 자신에게 맞는 일의 형태를 찾아갑니다. 이는 경제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성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3. 가족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책임. 앞서 살펴본 사례 중에는 가족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부모 세대가 여전히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때로는 손자 손녀의 교육비나 생활비까지도 지원합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부모 세대가 경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책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부모 세대의 경제적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회복지 전문가 박정민 씨는 부모 세대의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가족 전체의 경제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 세대가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퇴직 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자립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더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부모 세대의 노후 안정성도 지킬 수 있는 길이 됩니다. 4. 퇴직 후에도 안정된 삶을 위한 조언.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평생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시합니다. 1. 새로운 기술과 교육에 투자하라. 퇴직 전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퇴직 후에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제2의 경력을 시작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경제적 계획을 철저히 세워라. 단순히 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거나 파트타임 근무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라. 일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친구, 동료,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것은 현대 60년 대생들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경제적 필요와 자아 실현의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더불어 퇴직 후의 생활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닌 제2의 직장을 찾아야 하는 여정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보다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열 수 있는 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스스로의 가치와 삶의 방향을 재정립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60세 놀고 먹겠다던 조기 은퇴자. 결국 맞이한 처참한 현실. 많은 이들이 조기 은퇴를 꿈꿉니다. 일찍 퇴직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실로서 평화롭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꿈꾸며 준비 없이 퇴직한 이들이 맞이하는 것은 종종 예상치 못한 고통과 절망입니다. 놀고 먹겠다는 달콤한 계획 뒤에 숨겨진 은퇴 준비 부족이 결국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꿈은 어떻게 무너졌고 무엇이 그들을 절망에 빠뜨렸을까요? 60세 놀고 먹겠다던 조기 은퇴자. 결국 맞이한 처참한 현실. 많은 사람들이 60세가 되면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꿈꿉니다. 특히 조기 은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동안의 고된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남은 인생은 여유롭게 즐기고 싶다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조기 은퇴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은퇴 후 준비 없이 놀고 먹겠다는 생각만으로는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1. 은퇴 준비 없이 맞이한 재정적 위기 김씨의 사례. 김씨는 58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꿈의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껴서 모은 돈으로 간신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김씨는 은퇴 전까지 그저 모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자산은 있지만 은퇴 후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여행을 가고 친구들과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생활비를 과소평가했던 김씨는 점점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급하게 집 수리비가 들어가거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은퇴 후 3년 만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김씨는 조기 은퇴라는 결정을 내린 후 그동안의 계획 부족으로 은퇴 생활을 망치게 된 셈이었습니다. 2. 건강관리에 실패 이씨의 이야기. 이씨는 60세에 은퇴한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 위해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보내고 평소 좋아하던 골프와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 때문에 바빠서 건강을 소홀히 했던 이씨는 은퇴 후 건강을 돌보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골프와 낚시를 즐기며 체력을 단련하려 했지만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로 앉아 있거나 활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식사와 수면 습관은 예전처럼 불규칙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이 씨는 갑자기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이미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은퇴 후 이제는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자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이 씨는 더 큰 후회를 했습니다. 만약 은퇴 전부터 체계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웠다면 그런 고통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씨처럼 은퇴 후 건강관리를 게을리하다가 큰 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기 은퇴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우리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깨달았다면 이 씨는 더 오래 건강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3. 은퇴 후 목적과 의미를 잃은 박 씨의 사례. 박 씨는 62세의 은퇴 후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어떤 의미를 찾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느낀 공허함은 은퇴 후 목적과 목표를 상실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싶었지만 그동안 일 외의 삶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점점 단조로워졌고 결국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않으면 은퇴 후의 시간은 쉽게 허무하게 흘러가고 결국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는 무엇일까? 김 씨, 이 씨, 박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 준비 부족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돈, 건강, 그리고 목적이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기 은퇴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계획, 건강관리,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은퇴 후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퇴 후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바탕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은퇴 후에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 씨처럼 재정적 위기를 맞거나 이 씨처럼 건강 문제로 고생하거나 박 씨처럼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은퇴 준비를 시작하고 건강과 목적을 함께 준비해 나가면 여러분도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세이는 은퇴 후 삶에 대해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서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낸 글입니다. 챗GPT 60세 놀고 먹겠다던 조기 은퇴자. 결국 맞이한 처참한 현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건 그저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는 하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60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일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은퇴 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불행의 크기는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는 기대감을 품고 은퇴를 준비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조기 은퇴를 한 사람들이 실제로 겪은 비참한 현실을 중심으로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조기 은퇴 현실을 제대로 아는가? 조기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준비와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바로 여행을 떠나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노후를 상상하지만 그 행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안한 노후는 단지 우리가 상상한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퇴 후 놀고 먹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럴 경우 재정적인 불안정성, 건강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단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은퇴 후 삶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재정적 준비 없이 은퇴하면 무너지는 삶. 그럼 먼저 재정적 준비 없이 은퇴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재정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이를테면 병원비나 가족 문제 등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정 계획 없이 은퇴를 시작한 김 씨의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김 씨는 60세가 되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자산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재정적 안정을 꾀했지만 주식은 불안정하고 부동산 역시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결과 김 씨는 여러 차례의 의료비 지출과 예상치 못한 가족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놀고 먹겠다는 생각만으로 은퇴를 준비한 김 씨는 결국 은퇴 후 3년 만에 다시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재정적으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은퇴 후의 삶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후에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생활이므로 꾸준한 재정 계획과 예상 외의 지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3. 은퇴 후 건강, 놀고 먹기만으로 해결될까? 은퇴 후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에 신경을 쓸 시간과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은퇴 후 건강 관리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씨는 은퇴 후 자유로운 시간을 즐기며 건강을 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골프도 배우고 자주 산책을 하며 신체 활동을 늘리려 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운동을 자주 하지 못했고 결국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은퇴 후 여행과 여가 활동에 집중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골프와 낚시를 좋아했지만 건강한 식습관이나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지 않은 채 일상적인 생활만을 즐겼습니다. 그 결과 이 씨는 65세를 넘어서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었고 치료비와 관리비가 점점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챙기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때그때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아서 실제로 건강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죠. 이처럼 은퇴 후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게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되며 질병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 놀고 먹기를 꿈꾸는 동안 건강에 대한 관리는 뒤로 미루기 쉽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4. 은퇴 후 목적을 잃은 삶, 그 뒤는 우울증. 박 씨는 62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다양한 취미를 시도하며 행복한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취미를 찾아도 점점 공허함이 느껴졌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고 은퇴 후 새로운 목표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빈둥거리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할 일 없이 여유롭게 보내는 것이 꿈이었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직장에서의 업무나 사회적인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진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목적과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무기력함을 계속해서 느낀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표나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죠.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여유가 아니라 계속해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자신만의 새로운 목표나 의미를 찾는 것이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5. 결론 은퇴 후 삶,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결국 놀고 먹겠다는 생각만으로 은퇴를 결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일하며 얻었던 경험과 에너지를 새롭게 풀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행복한 은퇴는 철저한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김씨, 이씨, 박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정적 준비, 건강관리, 삶의 목적 설정은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이고 준비된 자세로 삶을 살아야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은퇴를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준비를 시작하세요. 더 이상 놀고 먹겠다는 단순한 기대만으로 은퇴를 맞이하지 마시고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퇴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퇴직을 맞이하는 순간은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오죠. 준비가 잘 된 사람에게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설레는 출발선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의 문턱이 됩니다. 노량진의 한 반지하 방에서 퇴직 후 삶을 견디던 58세의 김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회사에서 잘 나갔다는 기억만 붙잡고 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월세와 생활비, 심지어 끼니 해결조차 버거운 상황 속에서 김씨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때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김씨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5060대가 은퇴 후 비슷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겁니다. 김씨도 자격증 하나로 인생의 방향을 바꿨고 이제는 경제적 안정과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럼 김씨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은퇴 후 삶을 바꾸는 자격증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본론 은퇴 후 삶을 바꾸는 자격증의 힘 1. 사례 1 자격증으로 얻은 새로운 직업, 김씨의 회생 이야기. 김씨는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은 금방 생활비로 사라졌고 새로운 직업을 구하려 해도 나이와 경력 때문에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은 전기기사 자격증 과정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자격증이냐며 스스로를 비웃었지만 공부를 시작하며 김씨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그는 아파트 단지 관리직으로 취업했고 안정적인 월급과 함께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김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격증 하나 땄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줄 몰랐어요. 노량진 반지하에서 벗어나게 된 건 정말 꿈 같은 일이죠. 2. 사례 이 가족을 위해 다시 일어선 55세 최 씨. 최 씨는 55세에 조기 퇴직을 당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학생 자녀 둘과 아내를 책임져야 했지만 취업문은 철저히 닫혀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최 씨는 조리기능사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엔 고작 조리 자격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주변에서 비웃기도 했지만 그는 배달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팔며 점차 입소문을 탔습니다. 결국 작은 분식집을 열게 되었고 이제는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의 손님을 맞이하는 성공한 자영업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요리로 먹고 살 줄 몰랐어요. 가족들을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3. 사례 3 기술로 미래를 바꾼 62세 박 씨. 박 씨는 은퇴 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알게 되었고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는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열정으로 공부에 몰입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박 씨는 산업안전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배움은 늦지 않더라고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하나로 인생의 재임막이 열렸습니다. 결론 준비된 자격증, 준비된 삶. 은퇴 후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단한 운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의지와 작은 배움의 시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김 씨, 최 씨, 박 씨 모두 자격증을 통해 은퇴 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바꿨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싶다면,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면 자격증 취득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누군가에겐 작은 종이 한 장일지 모르지만 당신에겐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퇴직 후 비참했던 내 삶, 자격증 하나로 다시 세상에 나섭니다. 이 말이 당신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비참함을 극복하는 자격증의 가치. 퇴직 후 어떻게 살지? 아마 50대,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리게 되는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퇴직을 맞이한다면 그 이후의 삶은 불안정함과 후회로 가득 차기 쉽습니다. 특히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면 퇴직은 자유로운 인생의 시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비참한 은퇴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자격증이라는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해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례를 통해 배웠던 교훈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후 자격증의 진정한 가치를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1. 자격증,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생존 도구입니다. 자격증을 단순히 스펙 쌓기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50대와 60대에게 자격증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자격증은 경제적 안정성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5세의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딴 최 씨는 단순히 요리를 배운 것이 아니라 요리를 통해 가족과 자신을 먹여 살리는 생존 능력을 터득했습니다. 최 씨의 사례는 자격증이 단순히 종이 한 장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격증은 생존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손에 쥐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얻는 셈이죠. 2. 자격증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변화, 자신감과 자부심. 퇴직 후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와 동시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게 아닐까? 라는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여기서 자격증은 단순히 직업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믿을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김 씨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기 전까지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다시 발견했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은 그가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격증 공부를 통해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자신감은 단순히 자격증 취득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은퇴 후 자격증이 필요한 3가지 이유. 사회적 고립을 막는다. 퇴직 후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에서 벗어나면 인간관계의 폭이 급격히 줄어들죠. 하지만 자격증 공부는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줍니다. 학원, 온라인 강의 혹은 스터디 그룹에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다시 세상과 연결될 기회가 생깁니다. 경제적 안정성을 가져온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사라지기 때문에 경제적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를 얻는 것은 이 불안감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딴 박 씨는 은퇴 후에도 매달 일정한 수입을 얻으며 경제적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를 잃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공부와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경험은 삶의 의욕을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4. 어떤 자격증을 선택해야 할까? 그렇다면 은퇴 후 어떤 자격증이 적합할까요? 선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용성, 실제로 취업이나 부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흥미와 적성. 아무리 실용적인 자격증이라도 흥미가 없다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취득 난이도, 나이와 학습 능력을 고려해 무리가 없는 수준에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 추천 자격증을 소개하자면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 안정적인 일자리와 높은 수요.
조리기능사,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 활동 가능. 사회복지사, 2급 봉사와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직업. 바리스타, 자격증 카페 운영이나 취미와 연계 가능. 5. 끝나지 않은 도전, 은퇴 후 삶의 새로운 시작.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김씨, 최씨, 박씨의 이야기는 자격증이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자격증 공부는 단순히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감과 삶의 의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결국 은퇴 후 비참함을 극복하는 열쇠는 우리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 후 자격증 하나로 세상에 다시 나섭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